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힘은 정작 한덕수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말과 얼굴 표정이 따로 놉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과 김기현은 이번 한덕수 판결의 함의를 정확히 알고 있겠지요. 헌재는 앞서 검사 탄핵에서 이미 탄핵소추의 남용이 아니라는 판결을 냈고, 이어 한덕수에 대해서도 과반수로 탄핵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한덕수가 복귀를 해도 민주당은 얼마든지 또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한덕수 체제를 통한 국힘의 전략은 제로입니다. 또한 이번 결정에서 각하가 3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곧 최소 6대2의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나경원과 김기현이 이렇게 광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유감스러운 점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위가 아니라 임무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행과 대행의 대행의 줄탄핵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이재명 민주당의 이러한 지금 최상목 대행을 또 탄핵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을 용인해주는 결정이다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 정족수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공식 발간한 교과서 헌법재판 해설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발행한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적 3분의 2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헌법재판소가 해석한다고 한다면 교과서와 다르게 수능시험의 결과를 채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사기 행동이라고 저는 말씀 그동안 드려왔는데, 국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고치든지 헌법재판소가 반성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놔놓고 교과서와 다르게 수능 채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것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지적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을 것이라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정면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한덕수 기각 결정의 핵심은 2가지로 봅니다. 그중 하나가 정족수 쟁점. 헌재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 정족수가 맞다며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만약 정족수 쟁점에서 헌재가 한덕수나 국힘 주장대로 제적의 3분의 1이라고 판단했다면 최상목 탄핵이나 혹시 모를 한덕수 재탄핵은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쟁점은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파면 사유 쟁점. 일단 의견별로 풀어보면 4명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 위법이지만 그 당시 대행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점 고려해 파면은 무리. 일명 미임명 기간이 상당 기간이어야 하는데 너무 짧아 위헌, 위법도 아님. 일명 중대한 위헌, 위법이라 파면 정당. 결국 이들 재판관 6명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교집합을 이룹니다. 한덕수가 2월 27일 마흔역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2월 27일 헌재 결정으로 대행 역할에 대한 논란이 끝났고 미임명 기간도 상당 기간을 이미 넘기고 또 넘겼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당장 한덕수 대행에서 마흔역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강단과 결기가 없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실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의원은 한덕수 기각, 그러나 개별 의견을 종합하면 최상목의 마흔역 재판관 미임명은 탄핵 사유로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덕수 총리는 즉시 임명해야 합니다. 조상호 변호사는 재판관 장기간 미임명은 탄핵 사유일 수 있다는 게 6인 김복현 재판관 포함. 한덕수 최우선 의무는 마흔역 재판관 임명. 김요한 목사는 헌재가 한덕수 탄핵을 기각한 것은 전적으로 정치적 결정이라고 밖에는 안 보인다. 만약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공정하게 제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하면 헌재는 굳이 한덕수를 총리직에 복귀시킬 의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상목이 보여준 엽기적 권한대행 역할을 지켜보면서 헌재는 최상목으로 대선 일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불장난 같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대선 관리 역할을 한덕수에게 맡기기 위해 총리직에 복귀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향후 2개월 안에 치러질 대선 관리와 국정 운영을 한덕수에게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리라.
송혜원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기각, 그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것은 헌재 재판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거라고 본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원리 원칙대로 파면 의견을 냈고, 기각 의견을 낸 5인의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최상목 대행체제를 유지함으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는 고육지책의 판단을 한 게 아닐까. 각하 의견을 낸 2인의 재판관은 내용으로 보면 법률가로서 탄핵 인용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 형식의 문제를 이유로 각하 의견을 낸 것 같고, 이 정도면 지나칠 정도로 충분히 성의 표시가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 파면 결정을 지체하지 말기 바란다. 윤석열 탄핵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운이 걸린 생존의 문제다. 헌재의 결정을 선의로 해석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헌재는 국민 다수의 선의를 배신하지 않기를 라고 밝혔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오늘 한덕수 선고 결과를 보니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한덕수를 지렛대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제 대행 문제도 해결되었으니 헌법재판소는 하루속히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육참골단,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민주시민들의 열망은 윤석열 파면입니다. 그러니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한덕수의 기각도 감안을 하겠다는 것이니 헌재는 즉시 윤석열 선고일 공표와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뼈밖에 남지 않은 분노한 민중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대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유감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족 의결소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제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또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위헌 판단이 난 헌재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하길 촉구합니다. 이제 내란 속에 윤석열만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재판관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임을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